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제가 오늘은 안경을 벗고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안경인데요, 도수도 없는 그 안경을 왜 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이 안경을 벗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지방선거를 좀 분석을 해보고 향후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좀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지금 밀양 산불이 나서 축구장 한 1000개 정도 되는 면적을 태웠지요. 백두대간의 울진을 비롯해서 엄청난 산불이 나서 끄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실업자들, 기초수급자들 이런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 건조한 날씨가 있는 달에는 지원도 해주고 공공근로차원이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산불에 대한 계몽도 하고 좀 지키고 해서 지금 이 불난 이 면적들이나 이 산불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한답시고 대한민국의 산들을 절단을 냈는데요. 그 벌거숭이 산도 더해서 지금 이런 산불로 인해서 입는 국가의 이 경제적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내놔라 이 말씀을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방선거를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4년 전을 무색해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지방 정권을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한 12년 정도 또 아니면 8년 이렇게 장악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정도 구청장을 국민의힘 전신에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이 싹쓸이 했지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거의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래도 이재명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좌파들이 뭉쳤고 중도층 중에서도 자기의 선호에 따라 민주당에다가 표를 준 국민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선거 자체를 좀 식상하게 생각해서 투표율도 겨우 50%를 넘기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광주의 37.7%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광주에서 비례대표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명 당선이 되었고 또 시의원도 배출을 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국의 이 변화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역시 또 호남 광주에서 조금 시발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참패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내부적으로 시끄러운데요.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 없이 지방선거에 뛰어들어서 자기들에게 투표를 할 것이라는 이 지도부들의 오판, 물러나서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무대에 섰으니까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간판을 내려야 한다. 적어도 간판을 내리는 정도의 처절한 반성을 하고 새로 바닥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결국은 관건이 되었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경기도 선거를 조금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경선에서 유승민 후보와 김은혜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김은혜 후보가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러나 당원 선거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좀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유승민 정치력의 어떤 한계, 그리고 유승민이 또 이번 기회에 경기지사가 되어서 살아나면은 대권에 또 도전하는 어떤 화근이나 불씨가 될 그런 잠재 후보로 보고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하튼 좀 고사시킨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지금 정권 초반이니까 대권 후보들을 능력껏 좀 키우는
그런 지방선거였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 해봅니다. 유승민 후보가 되었더라면은 저는 유승민 후보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와 김동연의 대결은 그야말로 김동연이 갖고 있는 장점, 관료로서의 안정감 이런 부분들을 유승민이 불식시키고 정치력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김은혜 후보의 경기지사 본선 레이스를 보면요. 아주 상당히 대장부 같은 선거운동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 간의 경기도 지난 대선에서의 표차보다 김은혜가 상당히 좁혔는데요. 새벽까지 땀을 지게 하는 이 진검승부에서 저는 김은혜가 안 된 거는 참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김은혜는 몸을 풀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전체의 인물은 물론이고 이번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가 경기지사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인물도 되었고, 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자신에 대해서 또 책임감을 느끼고 또 사후에 인사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등용도 중용도 되겠지만은 김은혜 이름 석자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렸던, 그렇게 본인 개인으로 보면은 실패한 선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지적하면요. 인천 계양에서 약 10% 정도 차로 이재명이 승리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쉬움이 좀 남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준석이 나갔었으면 어땠을까 이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갔는데요. 여러 가지 젊은 나이에 정치적인 감각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고 이준석의 여러 가지 문제나 한계점도 일부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의 원내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준석과의 1대1 승부가 좀 필요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강용석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울교육감 단일화 실패, 자기들끼리도 단합을 못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 이게 벌써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 사람들 모두 퇴출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구시장에 일찌감치 말뚝을 박았던 홍준표 전 대표가 이재명과 한판 승부를 벌였어야 했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향후 전국을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잘 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과 예전에 시민단체 등 이 외곽의 시선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또 자기 사람들 그 정도로 지금 심지 않으면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곳곳에 심어놓은 이 사람들 또 비리들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한번 캐내지도 못하고 또 간다. 그러다 보면은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평일날 윤석열 그 직무실에 와서 사진을 찍었다. 물론 잘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데 이들이 차곡차곡 쌓아서 조금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고 이러면요, 아주 이걸 몰아서 없는 사실까지도 만들어서 궁지에 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좌파들 이 사람들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덫을 놓을 건데요. 그 덫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일부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조금 많이 기용된 느낌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그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요. 지금 역학에서 2044년 정도까지의 지금 불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요. 또 미니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하가 바뀐 상층 구조와 밑에 하부 토대의 일반 민중 또 국민 백성의 힘이 강해지는 시대가 한동안 도래할 거다는 것이 지금
여러 선각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잘 알고 정치를 해야 한다. 만만하게 보고 하다가 어느 날 이 덫에 걸리면은 그때는 때가 늦다. 지금은 정권 초기 때문에 먹혀가는데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없었던 정치 개혁은 물론이고 윤석열식의 한국 정치, 그런 어떤 한국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민주당도 이번에 자기들 안 맞으면 이재명, 문재인 계등해서 저는 막 갈라서는 게 맞고, 대한민국을 보면은 조금 다당제로 국민의힘 내부도 뭐 보수파도 그렇고 해서 좀 다당제가 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치에 반영되는, 정치 전체가 바뀌는 그런 어떤 정치 개혁이 한번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상당히 옳고,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국가 부채 또 가계 부채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지금 골마 터진 부분을 안고 지금 현 정부가 출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국민들이 좀 동참을 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 전체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럴 때 또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 국제적인 도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국가가 아주 강해야 국방력이 튼튼할 때 뭐 경제도 제대로 순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방력이 가난 한, 저는 뭐 전술핵 차원을 떠나서 제가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탄탄한 국방 태세를 24시간 늘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를 개방하고 또 추경 합의를 어떻게든지 그래도 여야 간의 합의로 이끌어내고, 바이든의 일본에 앞선 방문도 있었고, 지금 현재 또 서민 행보를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견인하는 저는 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화합도 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 정치 개혁도 해야 하고 갈 길이 바쁩니다. 가운데 중자의 그 중용의 어떤 미덕이나 또 국민이 화합하는 화의 그런 어떤 국가적인 분위기, 그렇게 똘똘 뭉쳐가는 분위기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가 한쪽으로 모이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 광역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의 이번에 당선된 이 의원들이 각 지자체까지 해서 똘똘 뭉쳐서 일단은 국가를 반석위에 좀 올려놓는데 모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